여기서부터 의구심이 들 수 있죠. 대만이 나라였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러시아 이야기냐 하겠지만 아시아의 여러 나라 언론에서는 이때 중국의 태도에 주목하게 되죠. 물론 러시아의 우방으로서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두고도 주목되는 바가 있었겠으나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만이죠. 정확히는 중국이 앞으로 대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주목한 것이죠. 최근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는 만의 말들이 많죠. 제3차 세계대전은 중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2021년도부터 줄곧 대만과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죠.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살벌한 말도 했었고요. 또한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선을 긋습니다. 한마디로 대만은 중국 땅이니까 군을 움직여도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국은 실제로 대만 하늘로 군용기를 보내 위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군사 도발은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할 정도의 외신 반응이 말해주듯 꽤나 위협적인 도발이었죠. 현재 중국은 최근 전력난이나 부동산 버블 등과 같은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진핑은 이런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 대만을 흡수통일함으로써 입지를 더 다지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만은 과연 중국일까? 누구는 맞다고 주장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두 나라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나라 사이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의구심이 들 수 있죠. 대만이 나라였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대만은 애초에 타이완 섬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타이완 섬은 아주 옛날부터 중국 역사에 포함된 섬은 아니었죠. 타이완 섬은 중국 대륙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명나라 이전까지는 원주민끼리 살아갔던 섬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별도의 국가를 형성하거나 할 정도는 당연히 아니었고 섬 안에서도 부족마다 따로 떨어져 생활하며 살았죠. 한때 타이완 섬은 원나라 시절 잠깐이나마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들어서고 해상무역이나 어업 등을 제한하는 해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타이완 섬의 해양무역은 쇠퇴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시기부터 타이완 섬에는 간간히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한족들이 소수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즉 타이완 섬은 명나라 시절까지도 딱히 중국의 긴밀한 관계를 맺은 나라도 아니었고 역사적으로 끈끈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던 섬이었죠. 오히려 대만에 깊은 관심을 가진 나라는 중국보다는 유럽인들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항해사들이 유럽인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타이완 섬의 존재를 알아챘고 이후 포르투갈 상인들은 타이완 섬의 원주민 그리고 일부 한족들과 교역을 시작하였죠. 그러던 1624년 네덜란드가 이 섬의 매력을 느껴 거점으로 삼으면서 원주민 부족들과 한족들을 노예로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스페인 역시 타이완 섬 내에서 네덜란드가 차지하지 못했던 일부 지역의 요새를 건설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타이완 섬에는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섬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642년 네덜란드는 스페인을 타이완 섬에서 몰아내게 되죠. 그렇게 네덜란드는 대만 섬 전부를 점령하고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애매했던 타이완 섬은 중국의 청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더욱 꼬이게 되는데 명나라 말기 청나라에 밀려 대륙의 남쪽까지 쫓겨난 명나라의 군인 정성공이 1661년 뜬금없이 대만에 있던 네덜란드 세력을 침공해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하고 대만을 장악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처음으로 타이완 섬에 중국계 국가가 건설되게 되죠. 이때부터 중국 대륙에게도 타이완 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청나라와 타이완 섬 사이의 애매모호한 관계가 확실히 정리된 건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과 일본의 군사 행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부터입니다. 청나라는 이 시기 타이완 섬을 본인들의 방어의 거점으로 이식하기 시작하는데 이후 1885년에 처음으로 타이완 섬을 푸젠성에서 분리해 타이완 성으로 승격시키게 되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고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대만을 일본에게 할양하게 되는데 이후 일본 제국은 대만 총독부를 설립하고 식민 통치를 시작하게 되죠. 이처럼 역사적으로 타이완에 사는 사람들은 명확한 국가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위 언급드렸다시피 이미 여기저기서 치고 들어오는 이민족의 지배로 형성된 아웃사이더 느낌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청의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된 산업의 발전이 있었을 리 만무했기도 했고요. 하지만 타이완 섬은 일본 식민지 시대의 근대적 발전이 놀라웠습니다. 이전에 네덜란드 청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기까지 했죠. 물론 식민 지배가 아름다울 수는 없듯이 일본군에 의한 폭력적인 학살 사건도 있었고 타이완 섬의 원주민들이 일제 식민 지배에 항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이후부터는 동아시아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고 대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일본은 패전했고 대만의 식민 지배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일본이 물러간 타이완 섬에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타이완 섬에 새로운 통치자가 온 것입니다.
물론 타이완섬 주민들 입장에서 국민당 군인들이 달가울 리 없었죠. 국민당 군대와 타이완섬 주민 사이의 갈등은 결국 1948년 2월 28일에 2.28 사건으로 극에 달했고 주민들은 학살 수준의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와중에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 사이에서 국공내전이 한창이었는데 1949년 폐색이 짙어진 국민당과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마오쩌둥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자 대규모 군과 지지 세력을 이끌고 타이완섬으로 도망가 타이베이를 임시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화민국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이후 중화민국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독재와 폭력으로 대만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본 것처럼 현재 중국은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섬, 그러니까 대만의 중화민국으로 갈라져서 시작된 독특한 과거가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중화민국을 만든 국민당 정권의 폭력적인 침략이죠. 강압적인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웃긴 건 국민당 정부와 중국 정부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자국의 국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단체로 간주해왔다는 사실이었죠. 마치 한국과 북한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대만에는 중국과는 다르게 국민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1986년 이전까지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던 중화민국은 1986년 민주화 이후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토착 정당인 민주진보당이 결성된 것이 바로 그것이죠.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합법적인 정당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타이완섬의 민주진보당은 점차 세력을 불려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중화민국의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 간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게 되죠. 냉전의 찌꺼기였던 타이완섬의 독립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대만의 독립을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 집단과 그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과반 이상의 대만인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들은 타이완 민주주의를 정치적 이념으로 내걸고 국민당 정부가 지금껏 타이완섬을 불법적으로 점령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죠. 시진핑은 언제든지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실제로 대만과 가장 가까운 난징 군구에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만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사실 몇 없죠. 대만이 손을 벌려야 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과 냉전의 다른 축을 담당했던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국의 도발에 대만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국으로부터 공격형 무기들을 도입해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대만의 독립심이 굳건해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2020년 대만의 부총통 라이칭더는 중화민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강경한 대만 독립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오리무중에 놓이게 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주변 국가들이 중국을 쳐다봤던 건 바로 이러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악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만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중국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과정을 밟아온 곳입니다. 오히려 대만은 본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중국으로부터 착취받거나 억압당했던 곳이라고도 볼 수 있죠. 현재 여전히 많은 대만인은 본인들은 중국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만인으로서 자신을 위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국인들에게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이미 과거 오래전에 겪었던 역사적 아픔이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은 역사 교육을 통해 원치 않게 정체성을 빼앗겼던 그날의 지옥을 기억합니다. 남들이 뭐라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때 대만은 난관을 이겨낼 것이죠.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